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또리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동네 이름이에요. 왕십리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성계가 고려에서 장군이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다음에 고려 사람들의 민심을 좀 잃어요. 특히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성계를 아주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본인을 막 고기에 빗대서 막 국밥을 만들어서 막 씹어 먹고 이러니까 더 이상은 이곳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읍지를, 임금님이 사는 마을인 도읍지를 옮기기로 하죠. 사실은요, 이런 이유로 도읍지를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뒤를 들여다보면 고려의 도읍지 500년 동안 도읍지를 이루었던 개경에서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계의 권력을 그렇게 강화시키기에는 아주 불리한 지역이죠. 옛날 구세력이 있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힘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하니 도읍지도 옮기고 새로운 세력들을 함께 이제 그러니까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도읍지 옮기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해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제 옮겼죠. 자, 이 한양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궁궐이 이제 5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궁궐 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심이 좀 없으셔도 워낙에 서울에는 유명한 궁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라고 하죠. 이 궁궐은 임금님이 사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같이 쓰는 관리들이 일을 하는 그런 관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휴식을 취하는 좀 그 휴식 공간도 있기도 하고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복궁을 이렇게 중요한 공간을 좋은 곳에다가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풍수지리에 능한 무학대사가 이 임무를 띠고 한양으로 미리 내려옵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궁궐을 세우면 좋을지를 아주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자, 서울을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현재는 서울이라고 부르고요. 당시는 한양이라고 부르고 한성이라고도 불렀고요. 서울이라는 지명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이제 곳을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임금님이 사는 곳을 서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동쪽으로 들어와서 어디다가 터를 잡으면 좋을까? 이제 혼자 왔으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동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넓은 벌판이 있고요. 거기에 하천도 좀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고요. 뒤에 산도 좀 야트막한 게 있고요. 궁궐 짓기에는 싹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학대사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이곳에다가 궁궐을 지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배운 대로 풍수지리를 동원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쯤에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몰면서 이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소몰이 할 때는 원래는 소가 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막대 회초리 같은 걸로 엉덩이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어허이 이랴 뭐 이렇게 이제 뭐 소리를 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몰고 일을 할 때 좀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소가 좀 할아버지의 뜻을 잘 못 알아듣는지 할아버지가 이 소를 막 혼을 내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야, 미련하게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미련한 것이 마치 무학과도 같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 무학대사가 깜짝 놀래요. 내가 무학인 걸 저 할아버지 노인이 어떻게 알며 그리고 나보고 왜 미련하다고 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아도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이제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제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학? 그런데 미련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제가 어르신께 뭔가 가르침을 좀 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공손하게 여쭤봐요. 뭔가 무학대사가 보기에도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좀 풍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학을 힐끔 이렇게 보더니 껄껄껄 웃으세요. 웃더니, 자, 내가 당신이 무슨 목적을 띠고 왔는지 그걸 내가 다 압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리만 더 가면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나올 것이요. 거길 가보시오. 그런데 방향은 서쪽으로 가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당황하겠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이곳이 아니라니. 그러면서 잘못 생각했나?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가보라는 곳으로는 좀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옮겨요. 근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 저 노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다시 그 노인에게 가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고개를 휙 돌려보니, 자, 여러분들 생각하지 어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노인이. 그죠? 당연히 없겠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소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아무래도 어떤 그 좀 신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현신을 해서 나타내서 이렇게 나한테 뭔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서쪽을 향해서 10리를 더 갑니다. 자, 10리란 지금의 이제 수치로 본다면 4km를 뜻해요. 4km. 걸어서 가면 그냥 평지로 쭉 걸어간다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일 것 같아요. 자, 그쪽을 향해서 가보니 지금 현재의 경복궁이 있는 그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경복궁 자리가 얼마나 정말 괜찮은 자리냐면요. 일단 동서남북 사방으로 산이 있어요. 산. 자, 산 이름이 지금 그 서울에 가시면은 북쪽에,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바로 북쪽에 불쑥 솟은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북악산이라고 부르는 산이에요. 예전에는 그 시절에는 백악이라고 불렀어요. 백악산. 자, 서쪽으로는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가 아주 정말 장하게 드러나 있는 인왕산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현재는 동대문 그 북쪽인데 낙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이렇게 산책 야트막한 언덕처럼 그냥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산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에는 목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요 산은 현재로는 남산이라고 불려요. 한양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산이 이렇게 사방에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안락하겠죠. 안전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산과 산끼리 성벽만 연결을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천혜에 그냥 방어하기가 아주 훌륭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 시내, 그러니까 산 가운데로 하천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 하천이 바로 그 유명한 청계천이에요. 이게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벌판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산도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역시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이 경복궁은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정궁, 중심이 되는 궁궐이고요. 임금님이 여기에서 모든 정치를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법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임금이 곧 조선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불리는 아주 중요한 궁궐이 들어서게 되고요. 자, 한편 이 노인을 만난 자리가 이제 전설이 돼서 내려오는 그 이제 지명이 여기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좀 어지러우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그 노인이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4km 10리만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노인을 만난 자리를 가다라는 뜻, 가시오 그랬으니까는 갈 왕자를 쓰고요. 10리를 더 가라고 했으니 열십자를 썼고요. 마을리를 써서 왕십리라고 하는 지명이, 땅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서울에
한양대학교가 있나요? 뚝섬 그쪽에 가면 망신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동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참 옛날 사람들 동네 이름 짓기 쉬워요. 그쵸? 막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전설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지명이 있어서 그 말이 변하고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재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번에는 이렇게 서울에 지명에 대해서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자, 재밌으셨으면 우리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